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최고가 아파트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한 달 만에 매물이 2배로 폭증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 자체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의 실체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정부가 꺼내든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감독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감독원? 그냥 또 하나의 정부 기구 아니냐? 몇 명 걸리고 말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름만 그럴싸한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감시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세청 요원들입니다.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소득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여러분의 대출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예위장, 불법 대출 같은 범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 10억, 대출 20억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1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어떻게 10억을 모았습니까? 부모한테 받았습니까? 증여세 신고했습니까? 사업자금 빼돌린 겁니까? 다른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겁니까? 과거에는 이런 질문에 대충 둘러대도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다 연동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부모 계좌에서 받은 5천만 원까지 다 추적됩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한 거 다 걸립니다. 사업자 대출로 집 산 것도 다 걸립니다. 명의를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쪼갠 것도 다 보입니다. 헬리오시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매물이 폭증했을까요? 1월 초만 해도 약 400건이던 매물이 한 달 만에 820건으로 늘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속도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집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집값이 30%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닙니다. 조사받기 전에 먼저 팔고 나가는 겁니다. 선제 탈출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손해가 아니라 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씨는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를 30억에 샀습니다. 자기 돈 10억, 은행 대출 2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자기 돈은 3억밖에 없었습니다. 부모한테 7억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금만 추징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 운영 자금으로 5억을 대출받아서 그걸로 집을 샀습니다. 이게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은행에서 대출 즉시 회수 통보가 옵니다. 부적격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20억을 한 달 안에 갚으라고 합니다. 둘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사업자금 유용, 증여세 탈루 혐의입니다. 증여세 7억에 대한 세금이 약 2억입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으면 3억 가까이 나옵니다. 셋째, 사업자금 유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씨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습니다. 30억에 집을 팔면 은행 대출 20억 갚고 10억 남습니다. 하지만 세금 3억 내고 나면 7억밖에 안 남습니다. 원래 투자한 돈 10억보다 3억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 집주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받기 전에 먼저 팝니다.
지금 팔면 적어도 세금 추징만 당하고 끝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안 갑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때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거래량 아십니까?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20건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면 하루에 300건에서 400건은 거래됩니다. 지금은 그것의 5%밖에 안 됩니다. 이건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 붕괴입니다. 거래 멸종 상태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왜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에서 5%입니다. 20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만 8천만 원에서 1억입니다. 한 달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사면 바닥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사야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비싸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금 출처 검증입니다. 부모한테 돈 받아서 집 사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다 걸립니다. 10년 전 거래까지 다 추적합니다. 가격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작년 최고가가 3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28억대입니다. 약 10% 하락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강남 핵심 지역도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호가 하향입니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처음에 30억에 내놓습니다. 한 달 지나도 안 팔립니다. 그럼 29억 5천으로 낮춥니다. 또 안 팔립니다. 29억으로 낮춥니다. 여전히 안 팔립니다. 28억 5천으로 또 낮춥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심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려는 사람들은 더 기다립니다. 어차피 더 떨어질 거니까요. 팔려는 사람들은 더 조급해집니다. 빨리 팔아야 하니까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가격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두 개의 중요한 데드라인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데드라인은 5월 9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는 다시 중과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세율에 20에서 30%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다고 합시다. 원래 세율이면 3억에서 4억 정도 냅니다. 하지만 중과되면 5억에서 6억을 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2억이 더 나갑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5월 9일 전에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덜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만 명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2월부터 5월까지 매물이 쏟아집니다. 두 번째 데드라인은 6월 1일입니다. 보유세 기준일입니다.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의 보유세를 다 내야 합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30억짜리면 보유세가 1년에 얼마나 나올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5월 말까지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유세를 안 냅니다. 결국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이 매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 사람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아시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여기에 PF 부실 문제까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건설사는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받은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팔리지 않습니다. 그럼 건설사는 은행 대출을 못 갚습니다. 은행은 건설사한테 담보로 잡은 토지와 건물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매로 팝니다. 경매로 나오면 시세의 몇 퍼센트에 나갈까요? 보통 시세의 60에서 70%입니다. 시세 10억짜리가 6억에서 7억에 나갑니다. 이게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정상 거래 가격도 무너집니다. 누가 10억 주고 삽니까? 6억에 나오는데요. 개인들의 급매물과 기업들의 헐값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됩니다. 집값은 아무도 못 버팁니다. 버티려고 해도 못 버팁니다. 이자 내고 세금 내다가 결국 현금이 바닥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합니다.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합니다. 지금 무주택자 여러분, 집 사고 싶으시죠?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십시오. 현금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 조급하게 집 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고점 매수입니다. 더 떨어질 시장에서 비싸게 사는 겁니다. 둘째, 이자 부담의 허덕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몇 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날립니다. 그럼 영끌로 집 산 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500만 원입니까? 700만 원입니까? 1년이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올해 보유세는 얼마 나옵니까? 1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5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되면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이걸 다 더해 보십시오. 1년에 총 얼마가 나갑니까? 1억입니까? 1억 5천입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월급에서 매달 이자 내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냅니까?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냅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 기간 동안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당 안 되면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팔면 손해 아니냐?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지 않겠냐?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언제 오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 아닙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바닥 찍고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이자와 세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순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집니다. 힘을 빼고 떠야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려고 발버둥 치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큽니다. 매물은 쏟아지고 수요는 없습니다. 금리는 높고 규제는 강합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됩니다. 서울 강남 핵심 지역은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좋은 학군, 좋은 인프라, 교통, 이런 건 안 변합니다. 하지만 외곽은 다릅니다. 지방은 더 다릅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수요 자체가 사라집니다. 셋째, 투기 수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과거처럼 집으로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중심입니다. 실제로 살 사람만 집을 삽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 사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방식으로 돈 벌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가격보다 무서운 게 생겼습니다. 바로 자금의 출처입니다. 어디서 돈이 왔는지, 어떻게 집을 샀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투명해집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번 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돈 만들어서 투기한 사람들은 이제 끝입니다. 반드시 걸립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입니다. 집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집이 필요한 겁니다. 집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집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살아남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현명한 판단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